다른 사람과 혹은 둘 이상의 사람이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서로 잘 통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갖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부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템미디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기존에 들을 수 없었던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부동산 정보, 재테크 정보, 창업 정보, 시사, 정치, 그리고 달라스에서 이슈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템미디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신데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들을 수 없었던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주제는 소통입니다. 이민생활 어떠십니까? 이민생활 하시다 보시면 이 대화가 단절되거나 또 대화가 되지 않아서 또 연민의 대화를 갖고 또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 쉽게 만나기 쉽지도 않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 한 명의 그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민생활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나를 비롯해서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이제부터 시리즈로 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소통이 있는 대화, 그 시리즈 첫 번째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다시 말해서 함께 뭔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사전적 의미를 갖고 얘기하면 사물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뜻, 그리고 의견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해가 많죠. 왜 오해가 생길까요? 만나서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가 해석을 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오해의 요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해가 쌓여서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구설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화들이 다 묶여서 팩트가 아닌 생각이 더해져서 풍문이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풍문이 결국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집단의 어떤 문화까지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민 생활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자기 중심적인 이해가, 그리고 귀담아 듣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미리 판단하고 먼저 선입견을 갖고 대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오해의 요소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있는 대화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잘 통한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혹은 둘 이상의 사람이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서로 잘 통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갖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부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통의 첫걸음은 다른 게 아니라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부터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 단언, 왜곡, 무표정, 강요, 선입견, 오해라는 것이 있죠. 자, 이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에서 비롯된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아주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이기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비판과 단언과 왜곡과 무표정과 강요와 선입견과 오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죠. 자, 이런 비판과 단언과 왜곡과 무표정, 강요, 선입견, 오해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안에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속을 넘어서 심지어는 이 소비자와 셀러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저는 어제 한 분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동차를 좀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데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충분히 귀담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팔고 싶은 차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붙잡아 놓고 계속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손님은 뭐죠? 호감을 갖고 매력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거부감이 들겠죠. 왜 거부감이 들까요? 강요를 했거든요. 강요라고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죠.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요. 타인의 욕구와 감정이 무엇인지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인의 욕구와 감정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잘 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욕구가 사실 우리가 욕구가 엄청 많습니다. 연결의 욕구도 있고 자기 돌봄의 욕구도 있고 그리고 칭찬의 욕구도 있고 다양한 욕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욕구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욕구 덩어리. 그만큼 내 속에 내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욕구 하나하나가 결국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내 자신이라는 그 욕구 하나하나가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나의 감정이 되고 그 핵심 감정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는 잘 귀담아 듣고요.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이 되면 더 이상의 갈등은 없죠.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거는 내 안에 어떤 욕구가 또 이 사람의 어떤 욕구가 서로 잘 매치가 안 되고 있구나 이걸 느끼시는 걸 저는 생각해 보실 걸 권해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이제 같이 얘기할 건데 마셜 로젠버그라는 이제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죠. 이분이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가슴으로 교감하는 연민이다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 했잖아요. 근데 양가적인 면이 뭐가 있냐면 사람은 누구랑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궁유리 여긴다는 말이 있죠. 그 궁유리 결국은 연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연민의 대화가 느껴질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그 관계가 풍성한 관계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폭력 대화를 통해 가지고 현재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 이 대화를 이제부터 같이 나누고자 하고요. 이 시리즈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 작은 연습 모임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캔미디어에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이 지역사회 발전과 또 개인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함께 만났을 때 어떤 시사적인 얘기가 다 좋지만 이 궁극적으로 대화하는 연습을 통해서 그 연습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더불어 이 지역사회가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판, 비난, 강요, 그다음에 어떤 자기 정당화, 책임을 부인하는 행동, 비교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